멕시코 국경에서 마약 밀수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0파운드에 달하는 코케인과 헤로인을 압수하고 6명을 체포했습니다. LA 북쪽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마리화나 재배지에 대한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당국은 범죄의 온상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댈러스 한인 운영 미용실에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아시아계에 대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5살부터 11살 어린이들도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50개 주 전체에서 갤런당 $4를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마약 밀수에 사용되는 지하 터널이 발견됐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 내부에 사람 1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보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긴 터널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약 60피트 아래에 만들어진 이 터널은 많은 양의 마약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강화벽과 환기 시스템, 레일 등이 정교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멕시코 티후아나와 샌디에이고 국경 밑을 지나는 약 600야드 길이의 마약 밀매 터널입니다. 당국은 이 터널을 이용해 들어온 다량의 코카인과 필로폰, 헤로인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Today we have charged 6 people with conspiracy to distribute more than 1,750 pounds of cocaine that was smuggled into the United States. 기소된 용의자들은 31살에서 55살 사이의 캘리포니아 주민들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들을 장기간 감시해오다 터널을 찾아냈다면서 이번 터널 발견으로 멕시코 마약 조직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Upon searching the warehouse, agents uncovered the sophisticated cross-border tunnel exit point carved out of a cement floor. I'm very happy to report that there is no light at the end of this narco tunnel. 수사당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국 쪽 터널 내부를 콘크리트로 메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터널이 발견된 지역 인근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약 3천만 달러의 마약과 함께 또 다른 터널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합동수사당국이 불법 마리화나 재배지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엔텔로프 밸리에 퍼져있는 불법 마리화나 재배지들. 올해 들어서만 160여 곳이 적발됐고 107명이 체포됐습니다. 압수된 불법 재배 마리화나는 15,000파운드에 달합니다. 대부분 범죄 조직들과 연루돼 돈 세탁 등의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장한 조직원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Majority of the illegal cultivation sites, they've tied them to Mexican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 cartels, Asian organized crime, and other organized crime groups. 환경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물 부족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들 재배지들이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하는 물은 한 해 1억 5천만 갤런에 달합니다. 또 재배 과정에서 금지된 농약과 비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환경 파괴와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his is not just about marijuana. This is mostly about water. They're stealing the water that belongs to this valley. It belongs to this valley and it's 85,000 acre feet of water. LA 카운티 셰리프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마리화나 재배지를 올해 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In the past, we cleaned the place up after the search warrant, then we'd come back 3 weeks later, they'd already restarted again. Now we're seeing that that is no longer the case because through the continuing efforts on 수사당국은 불법 재배지를 발견했을 경우 전화 대신 간단한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주 댈러스 미용실에서 3명의 한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주 댈러스의 미용실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총격범은 36살의 흑인 남성 제러미 세런 스미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스미스가 아시아계에 대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During our investigation, detectives learned that 2 years ago, Smith had a motor vehicle crash with an Asian male. Since this crash, Smith has had panic attacks and delusions when he is around anyone of Asian descent. 이와 관련해 스미스의 여자친구는 스미스가 자동차 사고 이후 아시안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보건시설에 입원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과거 직장에서 아시아계 상사에게 폭언을 하다 해고를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스미스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가중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스미스는 현재 댈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We believe the shooting was intentional. Yes, absolutely. 스미스는 지난 11일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13발의 총을 쏴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일과 10일 사이 댈러스 아시아계 상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이번 사건이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FBI도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단정짓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총기 참사를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뉴욕주 버펄로시를 찾았습니다. 참사 발생 사흘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국내 테러로 규정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범행 동기로 지목된 백인 우월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n America, evil will not win, I promise you. Hate will not prevail, and white supremacy will not have the last word. 미국 북동부 버펄로시에선 현지 시각 14일 18살 백인 남성 페이튼 젠드런이 흑인 주거지역 슈퍼마켓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됐습니다. 젠드런은 이른바 대체 이론을 신봉했으며 추가 범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이론은 비백인 이민자들이 백인 중심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일주일 새 텍사스주 댈러스 한인 미용실과 캘리포니아주 타이완계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등 특정 인종이나 국적자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시 보건당국이 뉴욕시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중간 수준에서 높음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이에 따라 뉴욕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중증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이 수그러든 이후 모든 주정부가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했고 감염 확산의 핫스팟으로 꼽혔던 뉴욕도 지난 3월 초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의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300명 미만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평균 신규 감염자 수를 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와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점유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로별로 봤을 땐 퀸즈의 감염 위험도가 제일 높고 스태튼 아일랜드, 맨해튼도 위험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중간, 브롱스는 아직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우편번호 지역별로 봤을 땐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인 리틀넥 지역과 플러싱 머레이힐, 베이사이드가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병상이 모자라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5살부터 11살 어린이들도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접종을 위해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도 필요한데 오는 19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대상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린이 800만 명 가운데 마지막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어린이들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를 추가 배포합니다. 연방정부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를 추가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가정당 8개의 검사 키트가 배분되는데 신청 후 2주 내 가정에 도착합니다. 연방정부는 추가 배포를 위해 5억 개 분량의 가정용 검사 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문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격적 긴축에 대한 중앙은행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긴축 작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I guess the way I would say it is this. What we need to see i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inflation pressures are abating and inflation is coming down. And if we don't see that, then we'll have to consider moving more aggressively. 파월 의장은 연준이 다음 달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인상하냐는 질문엔 그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중립금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If that involves moving past, broadly understood levels of neutral, we won't hesitate at all to do that. 미국에선 경기나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금리를 2.5% 수준으로 보는데 이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연준은 올 연말까지 3% 안팎 수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긴축의 고통은 어느 정도는 뒤따르겠지만 미국 경제는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에 비해 0.9% 증가했는데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여전한 자신감을 보인 데다가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은 내비치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50개 전체에서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 모든 주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최소 4달러 이상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주별 가격을 보면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평균 6달러 2센트를 기록해 6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오클라호마나 캔사스주에 비해 2달러 정도 비싼 것입니다. 하와이와 네바다, 워싱턴과 오레곤, 알래스카 등 5개 주는 5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이 오늘 후보직을 공식 사퇴했습니다. LA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오늘 시장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선거 자금이 후보직 사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퓨어 검사장은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캐런 베스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퓨어 검사장이 예비선거를 3주 남겨두고 후보직을 사퇴하며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게 되는데 유권자가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전하던 우크라이나군 200여 명이 항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에서 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마리우폴을 포기한 겁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해온 군인들에겐 살아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아조우스탈에서 저항하던 우크라이나군 265명이 항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За прошедшие сутки сложили оружие и сдались в плен 265 боев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51 тяжелораненых. 러시아는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사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 포로 교환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아직 아조스탈에 남아있는 장병들의 구조 임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Зараз процес порятунку і сама операція триває. Ця тема надзвичайно чутлива, і це означає, що ми не можемо поширювати інформацію про її деталі. 한편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의혹 조사팀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과 법의학 전문가 등 42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증거 확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던 키우 외곽, 부차 지역 등에선 처형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민간인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되는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